늑대 라온의 이야기. 해가 숲 너머로 겨우 고개를 들기 전 이미 깨어있는 늑대가 있었습니다. 회색빛 털이 매끄럽게 빛나는 젊은 늑대 라온이었습니다. 라온은 언제나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고닫고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라온이 숲을 가르며 달리면 초목의 그림자가 한쪽으로 쏠릴 정도였습니다. 속도와 방향에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오늘도 먼저 움직여야지. 라온은 이렇게 생각하며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켰습니다. 라온은 무리에서 가장 빠른 늑대였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이도 없었지요. 사냥을 나가면 누구보다 먼저 기회를 잡았고 먹잇감이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그 누구보다 먼저 방향을 읽어냈습니다. 무리로 돌아오면 다른 늑대들이 말했습니다. 역시 라온이야. 저 친구 덕에 우리가 사는 거야. 라온은 그 말들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무리는 나로 인해 움직이고 나로 인해 안전하다. 하지만 모든 늑대가 라온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맨 뒤에서 느긋하게 걷는 늑대가 있었습니다. 갈색 털이 다소 흐트러지고 눈빛이 부드러운 늑대 이안이었습니다. 이안은 주변을 자주 살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방향, 젖은 흙에서 풋풋하게 스며오르는 냄새, 바람소리와 나뭇가지의 작은 갈라짐까지요. 라온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대체 왜 저러나?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저렇게 느리면 사냥도 못하고 무리에도 도움이 안 되잖아. 어느 날 라온은 이안에게 말했습니다. 이안, 걸음 좀 빨리 해. 계속 뒤처지면 위험하잖아.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조언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지요. 이안은 잠시 라온을 바라보았습니다. 빨리 가면 좋은 것도 많지. 하지만 천천히 가야 보이는 것도 있어. 뭘 본다는 건데? 글쎄, 나뭇가지가 꺾인 방향이라든가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라든가. 라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걸 알아서 뭐해? 중요한 건 속도야. 따라와. 이안은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숲의 높은 가지 어딘가에는 항상 오래된 부엉이 호루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날갯짓도 둔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졸듯 쉬었지요. 라온은 그 부엉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부엉이는 맨날 졸기만 하지.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호루가 느닷없이 눈을 뜨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바람 오래전에 느꼈던 적이 있었지. 라온은 피식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바람 좀 분다고. 이안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라온, 오늘은 멀리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바람이 조금 이상해.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오늘도 멀리 사냥 나간다. 라온은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평소처럼 사냥이 잘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쓱, 쏴. 바람이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옆으로 원을 그리듯 움직였습니다. 라온의 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불안해졌지요. 바람이 이상하긴 하네. 그래도 별일 없겠지. 이안이 말을 꺼냈습니다. 라온, 바람이 섞이고 있어. 방향이 2개야. 이건. 걱정 그만해. 얼른 가자. 라온은 그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은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먼 하늘이 우르릉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얇은 물줄기가 아니라 마치 바가지로 퍼부은 듯한 굵은 폭우였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세졌습니다. 고목의 가지가 흔들리더니 부러질 듯 요동쳤습니다. 뚝. 그리고 쾅. 큰 나뭇가지가 바로 라온 옆에 떨어졌습니다. 라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비가 눈을 찌르듯 때렸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후각은 젖은 흙냄새와 물기 때문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라온은 느꼈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 냄새도 못 맡겠어. 어디로 가야 하지? 발끝이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빠르기만 한 몸은 바람 앞에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라온, 멈춰. 이안이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굳은 목소리였습니다. 라온은 그 목소리에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움직이면 위험해. 바람이 방향을 잃었으니까. 움직이는 쪽이 더 위험해. 평소 같았으면 반박했을 라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문이 막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머리 위 어딘가에서 젖은 날개가 후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부엉이 호루가 가까스로 날아오다가 낮은 가지에 내려앉았습니다. 흠후, 이 소리 옛날에도 들었지. 그땐 숲 안쪽에 있는 동굴로 피신했었어. 라온은 믿지 않았습니다. 동굴? 그런 게 어딨어. 난 그런 곳 본 적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지. 호루는 힘겹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때 이안이 말했습니다. 평소 이안답지 않은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본 것 같아. 예전에 산책하다가. 이끼가 잔뜩 끼고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입구였어. 큰 길은 지금 위험해. 작은 길로 가야 해. 라온은 숨이 막힌 듯 멈췄습니다. 폭풍이 그의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장서. 이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은 작은 틈 같은 길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에 쓸려 길이 끊긴 곳도 있었고 독초가 비에 눕혀져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 풀은 스치면 안 돼. 이안이 손등으로 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빛이 번들거리는 건 독이야. 라온은 처음 알게 되는 사실들에 놀랐습니다. 늘 빠르게 지나가기만 했던 길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숨어 있었다니. 쓰러진 나무 아래를 기어가는 동안 라온은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안은 느려서 답답해 보였는데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어느 순간 이안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야. 냄새가 기억나. 짙은 이끼 냄새가 났습니다. 바람이 닿지 않는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면 차갑지만 안전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옛날 누군가가 몸을 숨겼던 동굴 입구가 작고 조용하게 숲 사이에 있었습니다. 라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있었네. 셋은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바람과 비가 아직도 난폭하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나 동굴 안은 따뜻했습니다. 바람은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온은 가만히 앉아 자신의 두 아빠를 보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그 빠른 발. 하지만 지금은 그 발로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안, 너 아니었으면 우린. 라온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혼자였으면 못 찾았을 거야. 호루가 길을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믿고 움직여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온 거지. 부엉이는 졸린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진 서로 다른 장점들이 모여서 가능했던 거야. 비가 그치고 해가 솟자 숲은 이미 어젯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라온은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과 흙이 무너져 사라진 길을 바라보며 떨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처럼 달렸다면 여기서 멈췄을지도 모르겠네. 이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봐야 하는 것도 있는 거야. 바람도 숲도 늘 뭔가를 말하고 있으니까. 라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라온은 늘 앞에서 달리던 버릇을 버리고 처음으로 이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길은 내가 앞장서. 이안은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부엉이 호루는 나무 위에서 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빠른 발엔 빠른 발의 쓰임이 있고, 느린 눈엔 느린 눈의 쓰임이 있고, 오래된 날개엔 오래된 기억이 있지. 라오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어 숲이 고요해지자 라오는 혼자 짧은 산책에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고 이안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나뭇잎이 왜 이쪽으로 기울었는지, 흙냄새가 왜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라오는 처음으로 숲이 가진 다른 속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빠르기만 한 늑대가 아니야. 모두의 다른 속도가 함께 있어야 숲이 완성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라온의 걸음은 더 이상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숲과 조화를 이루는 자신만의 속도였습니다.